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시 입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 건강이 관심입니다. 네, 고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치과 주치의를 지냈던 양형태 박사, 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전현직 대통령들의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직 대통령도 치과 네. 주치의 맡으셨었다고요? 네, 네. 언제부터 누구부터 하신 건가요? 한 84년부터 해서 74년부터 83년 말까지. 네, 한 10년 정도. 어떤 분들? 제가 치료한 분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영부인 역할을 할 때부터 쭉 해왔고요. 네. 그 80년까지.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은 뭐 전에 치료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전 주치의가 네. 검사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고, 그 다음에 노 대통령은 막 수경사령관 할 때, 노태우 전 대통령. 보안사령관으로 왔을 때 거기 저희 그 아래 지구병원이 거기 보안사 구역 내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했죠. 사람이 이렇게 그 긴장되고 뭐 치료받을 때는 그냥 이제 보통 다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치과 치료는 더 그렇고요. 무서워하시나요? 네. 어떠십니까? 그분들 그 치료받을 때 어떠시던가요? 긴장들은 많이 하시는데요. 네. 대부분들 지금 기억나는 분들은 그 박 대통령은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신가요?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카리스마가 있고 그냥 과묵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치료를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그분은 굉장히 코를 드름드름 걸 정도로 대범합니다. 네. 아주 그래서 특이한, 그러니까 신뢰감을 의사한테 많이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잠을 자요. 네, 그래서 상당히 편하게 치료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영부인 역할 할 때부터 쭉 그때 이제 했는데 네. 치료를 했는데 치료 받을 때마다 치료 전에도 스마일, 치료 후에도 스마일. 그래서 상당히 편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치료를 받고 나면 좀 마취도 하고 좀 기분이 얼떨떨 안 좋잖아요. 네. 보통 그런 것을 표정으로 이렇게 읽어낼 수 없는데 이 박 대통령은 뭐 여성 대통령이어서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네. 아주 특이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스마일로. 예. 네. 대통령의 건강하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치의의 책임이 좀 막중할 것 같은데 주치의는 보통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그건 뭐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지금 현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네.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아주 특이한 것이 보통은 내과 의사가 주치의를 맡습니다. 그리고 30명 정도의 주치의 자문단이 구성돼서 각 여러 계통들을 다 검사해야 되니까요, 전문적으로.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이 맡고 계시죠. 여성 대통령. 이전까지는 이제 강남 세브란스 원장 하시던 이병석 박사가 하시다가 네. 지난 9월에 사직을 하셨어요. 연대의대 학장을 맡으시면서 진료를 놓게 되니까 사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서울대 출신의 서창석 박사가 맡고 계신데 역시 이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보수가 얼마냐? 보통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다만 차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급수는 높죠. 근데 이분들이 상시 대기 체제로 청와대에 상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시거나 또는 지방에 내려가시거나 휴가 때 동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청와대에는 이제 의무실장, 군의관입니다. 중령급 의무실장이 상주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얼마 정도마다 그럼 대통령 건강을 체크하느냐. 네.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회사에서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아라. 네. 통지가 날아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주치의가 2주마다 건강을 체크합니다. 2주마다. 네. 굉장히 더 잦게 해야 되는 거죠. 촘촘하게 하네요. 이상이 발생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문단에서 관련된 이상 계통의 분들이 함께 수기를 해서 치료를 이제 검토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상당히 꼼꼼하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건강 이상은 바로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데 이게 아르헨티나의 경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우리 대통령과 비슷한 연배의 여성 대통령이거든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인데 이분이 이 장이 감염이 돼서 입원을 했어요. 작년의 경우에는 혈전이 생겨서 뇌수술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공식석상에 못 나오니까 네. 대통령 유고설이 나오면서 상당히 국가가 좀 불안정했던 그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60대 초반이신데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이 군의관 체제 예. 그리고 주치의 체제가 조금 더 한 미국 수준 정도로 좀 강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이 군통수권자라 국군병원이 이제 개입돼 있는데요. 우리나라 군의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네. 성실하게 하시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 군병원 체계, 군의사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재임할 때 그때 그 청와대 취재에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그 김 대통령이 2번 입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앞에 청와대 앞에 있는 그 국군병원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입원을 했었고 서울지구병원. 예. 네네. 그때는 뭐 출입 기자들도 초비상이죠. 네, 정말 네, 네. 촉각을 네. 곤두세우거든요. 그 병원 주치의들도 네. 굉장히 그 스트레스,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그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서울지구병원에 그 부임해서 글로 좀 있다가 글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그 지구병원이 그때 새로 만들어진 지구병원입니다. 예. 그 전에는 분원이라는 가상 명칭으로 있었고 위장 명칭으로 있었고 지금 그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됐었는데 그 병원에서 24시간 거기 군의관들은 다 24시간 대기입니다. 그리고 군의관으로 있다가 제가 이제 발탁이 됐는데 그 발탁된 내용들은 주치 발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청와대 자체에서 합니다. 네. 물론 내사, 신원조회, 뭐 기타 검증 같은 거 다 하겠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그 국군 서울지구병원에는 그 군의관들도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청와대하고 보안사하고 전부 다 그 내사를 하고 또 병원 자체에서 검토하고 해서 우수 인력들을 갖다가 뽑아와서 거기는 대기하는 그런 대기하고 또 진료도 하고 예. 하는 우수 인력인데 이제 월터 리드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데 모델은 월터 리드 스타일이에요. 월터 리드는 미국 같은 데는 해군, 공군, 육군이 돌아가면서 군의관들이 주치 단장을 하고 네. 거기 휘하에 이제 의사들을 해서 만약에 수술이 시작되면 누가 이 수술에 유능하다면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네. 적응하고요. 저희가 이제 74년부터 제가 83년까지 있을 때는 내과 주치 한 사람, 치과 주치 한 사람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분이 알아서 이렇게 어렌지를 할 수 있게끔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내과 주치, 치과 주치 한 명이었는데 내과 주치 민원기 박사가 그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주치 역할은 김병수 박사라고 대통령 검시 계셨죠. 네, 그분이 실제로 주치 역할을 11.6 이후부터 쭉 했습니다. 그 대통령들이 어디서 진료를 받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반인들처럼 병원에 직접 갑니까? 예, 만약에 네. 정기 검사는 1년에 2번인데 2번은 아래 병원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는 데는 전체 비상 아래 병원이랑 대기로, 국군병원 예, 말씀하시는 국군 거죠? 서울병원으로. 예. 그다음에 간이한 치료들은 그 청와대 의무실에 시설이 있으면 하고 예. 조금 그 딥한 거는 이 국군 서울지구병원은 굉장히 시설이 좋게끔 80년도에 다시 재건축해서 예. 만드는 그 시설과 그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면은 그때 그 치료하시면서 좀 혼자만 알고 계시는 지금까지 묻어두신 재미있는 얘기 없는지 인상적인 거. 뭐 재미나는 얘기보다 뭐 환자에 대한 관련된 것은 다 보안이기 때문에 예. 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지금 대통령들 역대들 대통령이 돼서 제가 그 노태우 대통령을 치료한 건 아니지만 박 대통령 아주 대담하고 전 대통령도 대담하고 아직도 치료 건강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 아직도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아직도 건강, 존경. 아직도 건강하시죠. 예. 그 다음에 아니야 박 대통령님께서도 그 살아 계셨더라면 네. 굉장히 장수할 스타일입니다. 치아로 보면 슈퍼 강이 이 두 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치아가요? 예, 치아. 저는 생각할 때 치아 건강한 분들이 상당히 오래 살더라. 뭐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다음 그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건강 상태가 이분들에 비해서 안 좋았어요. 그런 사실 정도로만 하지 뭐 구체적으로 이렇다는 말씀 드리기가 나중에 많아요. 책으로 쓰셨어요? 네.
아이 뭐 책 안 써야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들은 아무래도 임기 동안 직무를 잘 수행하려면 건강을 잘 관리해야 그럼요. 할 텐데 네. 역대 대통령들 좀 특별한 건강 관리법이 있다고 해서 네. 제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도 이제 생존해 계신 역대 대통령들은 네. 80대에 다 접어드셨는데도 굉장히 건강하세요. 뭐 전임 정부 이제 이명박 대통령만 70대신 건데 네. 보시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 지금 건강 이상설이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굉장히 건강체십니다. 왜냐하면 조깅을 평생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재임 시절에도 클린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예. 함께 뛰었는데 같이 뛰었다면서요. 젊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빠르고 숨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체력으로 어찌 보면 좀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보여준 측면이 있죠. 배드민턴도 치시지 않나요? 배드민턴을 그죠? 이제 퇴임 이후에는 동네에서 열심히 치셨죠. 예. 동네 주민들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리가 좀 불편하셨습니다. 대신에 가벼운 산책 그리고 이제 수영 이런 걸로 건강을 이제 수영을 유지했고요. 많이 하셨죠. 네. 그게 수영장 걷기가 아니라 수영장 안에서 이제 예. 걸으셨다. 가벼운 걷기는 이제 산보 네. 그리고 네. 이제 본격적인 운동은 수영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도인체조를 열심히 수행하셨다. 이렇게 도인체조요? 알려졌습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요가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격한 스포츠보다는 뭐 젊을 때 변호사 시절에는 요트를 타셨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 청와대 재임 때는 주로 이제 규칙적인 체조와 스트레칭 정도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들 스타일이 그 운동 맞습니다. 종목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이게 드러납니다. 좋아하는 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예. 들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CEO 출신이고 승부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광인데 한때는 서울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제 황제 테니스 아니냐 이런 예, 비난에도 그랬었죠. 직면했지만 네. 테니스가 사실은 이제 승부 운동이잖아요. 네. 게임에 스코어가 있고 그래서 테니스를 즐기면서 건강 관리가 이제 된 스타일이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선도를 20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의원 시절에 물구나무 서 있는 당대표 사진 시절에요. 유명하죠. 박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이 자, 국선도뿐이 박사님 아니고 잠깐만요. 네. 자, 30초만요. 여야가 3시에 자,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네. 때문에 속보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 한 호주, 한 캐나다의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야 대통령이 비준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네.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3시에 상임위 외통위에서 회를 이뤄서 처리하고 그러면 네. 이제 그 본회의로 올라가고요. 네, 다음 달 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이 정말 이저 노태우 대통령하고요 전두환 대통령 테니스 선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선수급들이 그 사병 병사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으면 꼭 같이 이렇게 치고 아주 선수급이고 그다음에 이 박 대통령께서 이 국선도뿐이 아니고 사실은 테니스를 엄청 잘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테니스 선수입니다. 근데 이 테니스를 갖다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11.6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상당히 그 디프레스가 됐을 때 네. 저희 저희 병원에서 다 레코멘드해서 제가 주도해서 그때 너무 혼자 디프레스 돼 있으니까 예. 장춘체육관에 그 테니스 코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화대학 테니스 코트. 그쪽으로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몇 명 인솔해가지고 카운터파트로 좀 제가 정해가지고 테니스를 그때 운동을 시키고 했을 정도로 그렇군요. 그렇게 테니스를 잘 치십니다. 예. 이 전직 대통령들의 테니스 대결도 한번 네, 테니스 대회. 역대 대통령 배 괜찮겠네요. 테니스가. 네, 이렇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네. 전직 대통령들의 건강 상태 현재 살펴보면은 네. 안 좋으신 분들이 좀 꽤 계세요. 아까 양 회장님 말씀 네. 주신 그대로가 연세가 들어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은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가장 건강하시죠. 네. 지금 보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은 요즘 좀 많이 어려우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은 지가 오래돼서 현재는 지금 이제 이 의사소통이 가족들하고 의사소통 자체가 안 불가능하고 되시는 눈 깜빡임 네, 정도로. 병원 생활 정도만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돌아가신 대통령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네. 여기서 좀 느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평소의 건강 관리 그러니까 지금 운동도 중요하고 취미도 중요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건강 비결들이 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규칙성인 것 같고요. 네. 정말 이 중요하고 냉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는 예. 네. 이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생활 습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우리나라가 개선됐으면 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최근에 보면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혹은 또 이제 오른쪽 발목에 염좌가 생겼다. 그 이유는 뭐냐?
골프를 너무 많이 쳐서 그렇다. 운동량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데요. 예. 그 자체는 대통령의 건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안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도 리포팅을 하는 것 예. 이런 건 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대통령들도 그 한약, 보약 같은 거는 드시죠? 옛날에는 먹는다고 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네. 전두환 대통령도 한약을 안 들은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워낙 건강하니까 네. 드실 필요가 없었나요? 제가 건강을 생각할 때는 치열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그 매니아하고요, 정열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통 러닝만 하지 심폐기능 운동만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YS 같은 경우는 심폐기능을 많이 했지만 지금 문제는 심폐가 안 좋은 겁니다. 이 심폐기능과 플러스 뭐냐면 근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원래 젊었을 때부터 그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좋은 게 이 정서적으로 음악 같은 거 합창. 합창 같은 게서 이 감성을 갖다가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서 그게 굉장히 운동, 정신 건강과 이 내부의 건강에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마 전개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빠진 게 그거네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라는 직무 자체가 국내에 있는 직업군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가장 고강도인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시민성으로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 같은 아까 예. 말씀하신 음악을 듣거나 합창을 하거나 예술을 즐기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안정에 예.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합창 지휘를 하는데 정말 노래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르는 건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아, 예. 예, 스트레스도 해소될 뿐더러 정신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뭐 취미 생활을 네. 가지는 게 좀 중요하다 정도로 네, 정리해 보시면 되겠군요. 예. 자, 이 전직 대통령들이 다 장수하셨습니다. 건강하게. 김대중 네. 전 대통령도 80대 중반까지 건강하셨고요. 그러니까 역시 큰 일을 하려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해야 큰 일 할 수 있다라는 교훈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